수술받는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아들 부부는 몰디브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집도 재산도 가족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됩니다. 70의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한 어머니,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죠. 오늘의 사연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정순 할머니는 70살이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부부 그리고 5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죠. 40대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지금의 일상은 그럭저럭 만족스러웠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 아침밥을 차려주고 며느리가 출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손주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식탁에 앉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걀을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일이 잦아졌고 배가 자주 아팠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수진이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성민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모실 테니까 꼭 검사 받으세요.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암 3기, 의사는 수술을 받으면 완치 가능하다고 했지만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 부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갔어요. 정순 할머니는 뒤따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민준이는 누가 돌봐줄까?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성민이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수술비도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그냥 빨리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병원에서 밤새 지킬게요. 걱정 하나도 마세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아들 학비를 마련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며칠 후 입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성민이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상자 안에는 새로운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효도폰이에요. 응급 상황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저희한테 연결돼요. 정순 할머니는 휴대폰을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성민아, 엄마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 싶네. 무슨 소리세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 마세요. 우리가 매일 병원에 갈게요. 입원 당일 아침 정순 할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아들 부부와 함께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정순 할머니는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주 민준이가 달려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요. 빨리 집에 와서 또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에 도착한 후 아들 부부는 정순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술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효도폰을 꼭 쥐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가족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죠. 수술 당일 새벽 정순 할머니는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죠. 정순 할머니는 효도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민아, 엄마 괜찮다. 너무 걱정 마라. 곧 답장이 왔어요. 엄마, 우리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전 9시 수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수술실로 가셔야 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정순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고 있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수술실로 모시고 가족분들이 오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휠체어에 앉은 정순 할머니는 복도를 지나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성민이와 수진이가 뛰어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긴 복도 끝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마취가 의사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대에 누웠어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린 건 민준이의 웃는 얼굴이었죠.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몸이 무겁고 목이 말랐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할머니,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정순 할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왔나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아직 오신 분이 없으세요. 혹시 연락해 드릴까요? 정순 할머니는 효도폰을 들었지만 손에 힘이 없어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주며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줬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아까 전까지는 연결됐는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때 옆 침대에 있던 환자. 보호자가 스마트폰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이 사진 좀 보세요. 몰디브래요. 정말 예쁘네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그 화면을 보게 됐습니다. 파란 바다, 야자수,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성민이와 수진이가 와인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선명하게 보였죠. 해시태그 시댁노예 탈출, 해시태그 우리 인생 시작. 정순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지셨는데 괜찮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죽을 가져다 줬지만 정순 할머니는 한 숟가락도 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몰디브의 파란 바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 그리고 해시태그 시댁노예 탈출이라는 글씨. 그래, 그게 너희들 인생이구나.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40대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이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아들 학비를 벌었던 날들이 손주를 돌보며 며느리를 도왔던 시간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다른 환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만 홀로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효도폰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5시쯤 정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자.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 대신 단단한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 때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퇴원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일주일 정도 더 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집에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확고했어요. 일주일 후 정순 할머니는 퇴원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발들이 그대로 현관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 급하게 나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거실로 들어간 정순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소파 위에는 수진이가 입다가 벗어놓은 옷들이 그대로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민준이의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이 곰팡이를 피우고 있었어요. 우유는 상했고 야채들은 시들어버렸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떠났구나. 정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수술 후 많이 야윈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정순 할머니는 효도폰을 꺼내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음성만 들렸어요. 문자도 보내봤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의료비 청구서를 들여다봤어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선민이가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 엄마였더라? 정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정작 그 누군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정순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집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순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죠. 그래, 이 집도 내 이름이고 통장도 내 거야. 정순 할머니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대출을 갚아가며 이 집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급매로 해도 되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놀란 듯 물었어요. 할머니, 갑자기 왜 집을 파시려고 하세요?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고. 가족은 없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오늘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세요. 오후에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업무로 오셨어요? 통장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기존 통장에 가족분들도 같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랬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들,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림들,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잠겼어요. 그 중에서도 성민이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꼭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그때 성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사진들을 작은 상자에 담았어요. 버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매일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벌써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오후에 댁으로 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보낼 시간들을 생각해 봤어요. 4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지 않았어요. 효도폰을 보니 여전히 성민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작은 기계를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 인생은 내가 챙기자. 이틀 후 집은 정말로 팔렸습니다. 금매로 내놓았던 탓에 시세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정순 할머니에게는 충분한 돈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이렇게 빨리 거래가 성사될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사 갈 곳은 정하셨고요? 중개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사실 어디로 갈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계약 당일 새 집주인과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정순 할머니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40년 가까이 지켜온 집이 이렇게 쉽게 남의 손으로 넘어가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민준이가 좋아하던 레고 블록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부엌에는 자신이 늘 사용하던 칼과 도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것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순 할머니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새 주인이 내일 받으러 올 예정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정순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정순 할머니는 기차표를 샀어요. 목적지는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 갔던 곳이었죠. 그때 작은 읍내가 참 평화로워 보였던 기억이 났어요. 기차 안에서 정순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세요? 정선이요. 새로 살 곳을 찾으러 가는 길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 좋은 곳이에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죠.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이제부터는요. 정순 할머니의 대답에 여성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무언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선에 도착한 정순 할머니는 우선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밖으로는 산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다음 날부터 정순 할머니는 읍내를 돌아다니며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들은 대부분 너무 크거나 비쌌어요. 혼자 살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째 집을 찾던 중 읍내 한복판에서 특별한 건물을 발견했어요. 작은 식당 건물이었는데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주인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식당 경험이 있으세요? 건물 주인이 물었습니다. 음식 만드는 것은 평생 해왔어요. 장사 경험은 없지만요. 정순 할머니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모일 만한 곳이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2층 방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작은 국수집을 열어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몇 주 동안은 제대로 잠을 못 잤었거든요. 이곳의 고요한 밤 공기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칼국수 재료들을 사면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앞으로 여기서 작은 국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가 단골이 되겠네요. 따뜻한 말들이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곳에서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몰디브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친 성민이와 수진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캐리어를 끌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떻게 하지?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했는데 괜찮을 거야. 엄마가 뭔 일 있겠어? 성민이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실 거야.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성민이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비밀번호를 바꾸셨나? 여러 번 시도해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경비원이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 집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 달 전쯤에 새 주인이 이사 왔어요. 박정순 할머니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민이와 수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성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들렸습니다. 급하게 부동산으로 달려갔어요. 중개사는 성민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시죠? 할머니께서 집을 파실 때 가족들과 상의하신 줄 알았는데 집을 팔았다고요?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한 달 전에 금매로 내놓으셔서 바로 팔렸어요. 할머니께서 혼자 결정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신다고만 하시고 집을 나온 성민이와 수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으로 가서 확인해 보니 어머니 명의 통장도 모두 해지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계좌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우리가 몰디브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성민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성민이는 어머니의 수술 날짜를 떠올렸어요. 한 달 전 자신들이 몰디브로 떠난 바로 그날이 어머니 수술 날이었습니다. 아, 설마. 성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간호사에게 박정순 환자에 대해 물어보니 기록을 확인해 주었어요. 아, 그분. 수술 당일에 보호자가 아무도 안 오셨어요. 혼자 수술 받으시고 혼자 퇴원하셨네요. 혼자요? 성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수술 전날까지는 가족분들이 오신다고 하시더니 당일에는 연락도 안 되고 할머니가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성민이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수술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때 자신들은 몰디브 해변에서 와인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SNS에 올린 사진들 어머니가 보셨을까? 성민이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시태그 시댁 노예 탈출이라는 해시태그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거 어머니가 보셨다면 성민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성민이와 수진이는 임시로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침대에 앉아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했나? 어머니 수술날인 줄 알았으면 알았다고 해도 갔을까? 성민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그때 너무 몰디브 가고 싶어 했잖아. 한 달 살기 취소하기 싫어서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성민이는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옛 미용실 동료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어머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철저하게 사라지실 줄 몰랐어. 성민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찾아야 해. 어머니 혼자 어디서 뭘 하고 계실지 수진이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읍내에 정순면옥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정순 할머니가 직접 붓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간판 밑에는 작은 글씨로 삶은 2번 끓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가게 안은 소박했지만 정겨웠어요. 6개의 테이블과 주방 그리고 구석에는 정순 할머니가 손수 빚은 만두가 가득 담긴 냉동고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진짜 맛은 정성에서 나옵니다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정순 할머니는 면을 볶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얇게 밀어서 가늘게 썰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손맛이 살아있었어요. 예전에 아들과 손주를 위해 국수를 끓여주던 그 솜씨 그대로였습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여기 새로 생긴 국수집이구나. 칼국수 한 그릇 주세요.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끓여드릴게요. 뜨끈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리고 정성껏 빚은 만두까지.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런 솜씨를 가지고 계셨구나.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국수를 먹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왔어요. 모두들 정순 할머니의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사장님, 이 만두 직접 빚으시는 거예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씩 빚어요. 기계로 만든 것과는 맛이 다르죠. 정순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 달 만에 정순면옥은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정순 할머니의 따뜻한 음식과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혼자 밥 먹기 쓸쓸했는데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 마음 잘 압니다. 언제든 오세요. 정순 할머니도 공감했습니다. 어느 날 읍내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정순 할머니는 고민 없이 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일주일에 2번 정순 할머니는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 어르신들 댁에 배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픈 분들을 위해서였어요. 돈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런 음식 먹은 지 오래됐어요. 아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천만에요. 맛있게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정순 할머니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정순 할머니는 2층 작은 방에서 하루를 정리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이었죠. 효도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 켜지 않았어요. 가끔 성민이나 민준이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어느 날 정순 면옥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온 것 같은 차림새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그 남자는 정순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음식을 먹는 동안 그 남자는 계속 정순 할머니를 관찰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남자는 음식값을 내고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왠지 그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내일도 새벽부터 만두를 빚어야 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았어요. 동네 사람들과 정이 들어서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죠. 한 달 후 성민이가 다시 정순 면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오지 않고 버스를 타고 왔어요. 몇 달간 어머니를 찾아다니느라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정순 면옥 앞에 서서 성민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활기차 보였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지내고 계셨구나. 성민이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한 할아버지께 만두국을 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만두가 특히 잘 빚어진 것 같아요. 많이 드세요.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외롭지도 않고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성민이는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는데 자신이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려도 될까 싶었습니다. 읍내 여관에 방을 잡고 며칠을 머물렀어요. 매일 정순 면옥 앞을 지나다니며 어머니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두를 빚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는 독거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모습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활기차 보이시지? 성민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성민이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정순 면옥 문을 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정순 할머니는 다른 손님들에게 하듯 평범하게 인사했어요. 성민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성민이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칼국수 주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면을 삶고 국물을 끓이는 동안 성민이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액자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 그리고 어머니의 편안한 표정,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성민이는 한 숟가락 떠먹고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맛있어요. 성민이가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간단히 답하고 다른 손님을 돌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성민이는 계산을 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영수증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성민이는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남처럼 대한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울거나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런 반응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 여관에서 성민이는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 찾았어. 정말?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으시기는 한데 우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셔. 그럴 만도 하죠. 우리가 너무했으니까.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어요. 내일 다시 가볼게. 어떻게든 이야기해야겠어. 다음 날 성민이는 정순면옥이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갔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정순 할머니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 할머니는 걸레질을 멈추고 성민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엄마,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성민이는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몰디브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순 할머니는 성민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렸다는 말, 이제 그만 쓰세요. 저는 당신이 어린 날부터 엄마였거든요. 성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요? 정순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시네요. 저는 이미 제 기회를 찾았어요. 엄마, 여기 보세요. 정순 할머니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요. 성민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성민이에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도 쉬어야 해요. 성민이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정순 할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렸습니다. 정순면옥은 이제 정선 읍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식당 운영과 함께 지역 어르신 돌봄센터도 시작했습니다. 읍내 독거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죠. 가게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효도는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입니다라고 정순 할머니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이 글 참 좋네요. 누가 쓴 거예요? 새로운 손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써본 것입니다. 살면서 깨달은 거라서요.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집에서 나오는데 효도폰이 진동했어요. 오랫동안 꺼둔 채로 있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다시 켜두게 되었습니다. 효도폰이 진동했어요. 오랫동안 꺼둔 채로 있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다시 켜두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아빠가 할머니 연락처 알려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계란 후라이도 보고 싶고요. 아빠가 할머니 연락처 알려줬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던 계란 후라이도 보고 싶고요.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요? 정순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마음을 울렸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집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정순면옥 간판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왔어요. 아빠랑 엄마랑 같이요. 할머니 가게 정말 멋져요.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정순 할머니는 급하게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정순면옥 앞에는 정말로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키가 많이 자랐고 얼굴도 더 의젓해져 있었습니다. 성민이와 수진이도 함께 있었어요.
민준이가 정순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순 할머니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1년 동안 꾹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준아, 많이 컸구나.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저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성민이와 수진이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성민이는 더 성숙해 보였고 수진이도 예전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성민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이가 배고플 것 같은데요. 정순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간 민준이는 신기한 듯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서 국수 만드세요? 저도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게 끓여줄게. 정순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성민이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글귀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칼국수와 만두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는 첫 숟가락을 떠먹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거 완전 맛있어요.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식사 후 민준이는 정순 할머니에게 달라붙어 놀았어요. 1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여기서 1시간 거리예요. 그래요? 정순 할머니는 별로 놀라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가끔 민준이 데리고 와도 될까요? 아이가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서요. 정순 할머니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머니, 정말이요? 저 주말마다 올게요. 민준이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민이 가족은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쉬워하며 정순 할머니에게 뽀뽀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여기 있어 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정순 할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성민이와 수진이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선민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차가 떠나간 후 정순 할머니는 가게 정리를 했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효도폰으로 민준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민준아, 오늘 와줘서 고마웠어. 할머니가 항상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정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는 삶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정선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만두를 빚고 국수를 끓이고 어르신들을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끓여본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정순 할머니는 그제서야 진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국수를 끓이고 만두를 빚고 따뜻한 밥을 나누는 삶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냈죠. 효도폰은 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효도는 말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이 말처럼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책임이고 가족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